안녕하십니까, 조선사타입니다. 4월 17일 이제 시각 06시 34분. 이제 아침이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낮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6.5도 쌀쌀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날씨고, 월요일날 힘차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니 어제 오전에 이제 주말에 보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일요일이든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양일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카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8시부터 11시까지 해피아워라고 그래가지고 1,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할인을 해줘요. 이렇게 고객 유치 차원에서 오전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앞에 있는 여러 카페들하고도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게다가 머그컵까지 하면은 중복 할인을 해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08시경 정도 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죠. 쭉 이번 주에 이번 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합니다. 리뷰의 근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메모 같은, 그 중에서 좀 뭐 빠졌던 거라든가, 업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먼저 이렇게 톡톡톡 챙기고, 차주에 스케줄 잡힌 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죠? 이후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주로 이제 글감 같은 거예요. 글감. 글을 쓰는데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거를 쭉쭉쭉쭉 적어 놓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6필로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써보고, 개인적으로 이런 여행이나 관광, 이런 거를 상당히 관심 있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편이어가지고, 주요 뭐 도시별 핫플레이스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특히 이런 먹거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잘 기억해 놨다가 활용을 하려고 써놓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먹거리 관련된 걸 리스트업을 좀 해서 소팅을 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명지대 명희교수님이 그 기록학과, 그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몇 주 전에 모 변호사와 이렇게 방송을 한 거를 한번 봤어요. 개인 유튜버 내용이던데, 그분이 인상 깊었던 거는, 물론 이제 교수님이 초대를 해서 관련된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9개월 만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법시험의 기회가 남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제도상의 로스쿨이 아닌
제도상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사법시험이 한 1년여 남짓 남아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부분을 자신의 경험기를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귀가 관심이 가죠,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꽤나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꽤나 즐겼던 사람이야. 꽤나. 심지어 약간 불량스러운 학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학교 생활도 했더라고. 학교를 빠지고 게임 중독, 거의 게임 중독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뭐 표현이 조금 눈살을 찌푸는 표현이긴 한데, 학교를 빠지고 저기 뭐야, PC방 가면은 약간 학교 가정에 걱정을 끼치는 학생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뭐 그 수많은 조합을 통해서 몇만 가지의 조합을 전부 다 하나씩 분석한, 뭐 일본의 뭐 공략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매뉴얼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아주 학생으로서 굉장히 신박하죠. 예. 그 분야에서 아주 대단히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그분이 근데 게임을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다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해야 할 때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자신이 생각을 하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자신에게는 꿈이었다는 내용인데, 난 프로게이머가 그렇게 레드오션인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쏟아지는 많은 그 게임 플레이어들 속에 그 어떤 구단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고 하는 어떤 사람들, 프로 게이머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대가 한 3,600명 정도 매년 학생들을 뽑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프로게이머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했대요.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이기도 한데, 10대 후반, 가만히 보니까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게임도 잘 못하는 편도 아니고, 그 퍼포먼스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근데 10대 후반에 그런 부분을 혼자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거에서, 와, 저는 정말 그 모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와, 대단하다. 그 어떤 10대 나이에 정확한 자신이 가아갈 방향에 대한 한계를 생각을 하고, 대안으로서 나와 있는 자신이 취해야 될 행동을 취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높은 성취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계속 열어놨다고 하더라고. 수학은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부분에 대한 거. 영어는 독해력이 좀 있어야지, 언어적인 독해력이 없으면 영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지면에 있어서
어떤 질문 같은 경우는 주제어가 문제에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반복적인 스킬 연습이 없다면 고3이 준비하고 있는 수학능력 평가는 대단히 어렵다는 내용. 가끔 2년에 한 번씩 법률적인 내용으로 영어 문제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자신도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한 30여 분간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문 변호사인데도. 근데 그런 부분을 수능 평가를 하는 많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툭툭툭 써나간다는 얘기죠. 결코 쉽지 않은 수준의 그 수능 평가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가 생각에는 그런 거는 거의 100% 방법적인 면을 취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 없다. 뭐 학문적인 많은 서적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서 푸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하는 이런 아주 소소한 스킬 등을 익히지 않으면 수능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라. 교육이라는 게 어떤 훌륭한 인성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졸업을 할 때 뽑는 아웃풋에 대한 척도는 어떤 시험에 대한 능숙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공히 기술이다, 테크닉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해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또 저에게도 그 고3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자신이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유익한 어떤 개인 인생에 아주 유익한, 정말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9개월 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가슴 아픈 기록일 거예요. 아마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했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10수년 20년 가까이 해서 떨어졌던 사람도 있는데 평생을 그걸 바치다가 놀라운 결과를 냈던 사람들이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정말 그만의 방법이 찾아서 그 방법대로 쭉쭉쭉 나가고 다음 단계 쭉 찾고 다음 단계, 이런 거를 찾는 깊은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는. 자라오면서 배경이 되는 텍스트의 방대한 양이라든가 그런 구술에 대한, 그다음에 작문에 대한 능력, 이런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테크닉적인 측면을 많이 상당수 차지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프레임을 좀 꺾어야 된다. 전인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교육이 차지하는 바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상의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거는 테크닉을 통한 시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취지였어요. 많이 깊은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도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공인중개사 시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은 버리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어떤 그 내용과 기출문제 위주의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트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라는 팁까지 줬습니다. 다시 한번 주말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브래디 마카코의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라는 서적이 이제 정리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역시 책에 대한 선입견은 다 읽어보고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반 이상 읽어봐야 책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부분 여지없이. 그래서 일본 여자로서 그 어떤 영국의 특정 음악이 좋아서 짝정 영국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아일랜드계의 전 금융 전문가였으나 현 트럭 노동자인 남편 배우자를 만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의 외형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레이시스트라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 자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톨릭의 집안 배경이라든가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내용 때문에 카톨릭 사립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점, 정말 모든 영국에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망하는, 하지만 이후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대단히 우수한 중학교를 당연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시니컬한 카톨릭 학교의 그런 칼라들이 너무 싫어서,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도 이제 서열이라는 게 나눠지고,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쪽은 대단히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뒷좌석은 그 부분에 소외된 학습에 뒤처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는 모습이 그 중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요즘에 그 공립중학교가 있는데, 그 공립중학교에 최근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일치단결로 많은 학습 부족을 메꾸려는 그런 열정적인 학교 모습에 반해, 그리고 상당히 그 선택하기 어려운 공립중학교를 선택했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공립중학교에서는 이제 인근의 주택단지들이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영국의 공공주택의 백인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공공주택의 백인 노동자들이 사는 학교라 하면 그런 느낌인가 보더라고요. 대단히 폭력적이고
뭐 영국 내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을 표하는 학교였던 거죠. 지역 자체가. 이후에 뭐 대처라든가 이런 수상들이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팔아버립니다. 민간인에게. 살 사람은 사라. 이런 식이죠. 팔아버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구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기존 공공주택 주민 사이에 이제 위화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 구 공공주택을 사서 싸게 구매를 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런 뭐 안에 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바로 옆집은 공공주택에 사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 일어나지는 갈등들이 조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도 거기에 살고 있고, 중에서도 뭐 헝가리계 이민자, 흑인계 이민자들이 중학교 1학년에 그 자녀들이 오면서, 어차피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는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처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민자가 이민자를 인종차별을 한다는 내용의 아이러니카 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의 아들이 그런 아이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겪어나가면서 융합되면서 소외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때 가지고 있는 제한적이고 우려스러운 내용의 레짐을 서서히 바꿔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경제적인 그 격차가 있는 학생들의 어떤 지역사회로서의 이론으로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내용, 감동스러운 내용,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에 대한 어떤 사회 이론으로서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격차 등 한계, 이런 모습들을 담은 책이었어요. 사실 뭐 그런 부분 등이,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어떤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예컨대 그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든가 뭐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되어져야지만 된다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내용들이 써여져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서적이었고 지금 2권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칼럼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보육교사, 영국 내 일본이지만 영국 내 보육교사, 인종적으로는 일본인이고 뭐 국적은 영국인이겠죠. 남편이 아일랜드계이고. 그러한 내용들에도 뭔가 정리된 내용으로 좀 여러 명에게 그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심도 깊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 자체를 살아오면서 그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답답해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젠더 간의 갈등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거기에 우려스러운 그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일면 어느 부분은 그분이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젠더 간의 갈등에 조장한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과도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건강한 경쟁 관계를 파헤칠 수도 있다는, 상처 입힐 수도 있다는 부분을 또한 이 작가에게 말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무작정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기준에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라는 또 일견, 제 주위에서 보이는 사회적으로 되는 하나의 목소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는 서적이었고,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나중에 또 꺼내보고 싶은 서적을 쭉 마무리 졌어요. 주말 내내 일주일 정도 쭉 읽어 나가는 서적인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언제나 뭐 좋은 내용들의 책을 접했던 것 같고, 명불허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취하게 약간 좀 처지는 부분이 있지만 깊은 호흡과 체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워밍업, 천천히 급하게 달라면 안 돼, 워밍업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산타였습니다.